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비구이 위안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강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시스템 점검과 선제적 대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거액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은행장 책임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유통가가 수산물 안전검사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사전 수매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다가온 오염수방류 여파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LS전선이 KT 서브마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분 45.7%를 확보했는데요. LS전선은 인수를 통해 해저 케이블 전문 시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비구이 위안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죠. 중국 정부가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공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020억 달러, 한화 약 405조 2,500억 원.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증시에서 어제 하루 동안 증발한 규모입니다. 원화, 위안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오늘 3개월 만에 1,34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휘청인 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 위안의 채무 불이행 우려 때문.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약 300억 원을 갚지 못한 건데 30일 유예 기간 내에도 갚지 못하면 디폴트에 빠집니다. 이자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위기론이 부각된 건 위태로운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고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뚜렷한 내수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신이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정부의 공식 발표 수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비구이 위안 사태가 중국 부동산 업계의 연쇄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외신은 현 상황을 리먼 사태에까지 빗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에 달하는데 중국 침체가 장기화되면 대중 수출은 물론 타국가로의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에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다른 나라로의 수출 역시 증가하기가 어려워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품목 지역 다변화를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디플레이션 위기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강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올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가계대출이 빠르게 느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가 커지자 오늘 금융당국은 은행장들을 불러 직접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할 것과 선제적인 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국내 17개 은행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거액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 통제가 제고시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은행장을 콕 집어 역할을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께서 직접 주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금융사고가 계속 재발하자 이제는 은행장이 직접 감시하라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비판받는 금융감독원 역시 교차 검증과 보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란 기대가 약해질 경우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영업 현장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현행 대출 규제와 대출 심사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관리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은행권의 떨어진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온 가운데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바꿔내는 더 중요한 과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개시한 유통업계가 수산물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 심리가 선물 세트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건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에 돌입한 가운데 유통업계가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수산물 선물 세트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안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난 10일부터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며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섭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굴비, 갈치, 옥돔 등 수산 품목의 경우 겨울부터 봄 사이 제철에 잡은 원물을 사전에 수매해 식품 안전검사를 통과한 상품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역시 수산 선물은 안심 구매에 초점을 맞췄다며 굴비의 경우 전량 4월 이전에 수매한 상품들로 기획했고 제주 은갈치, 완도 활전복 등은 우리 바다에서 잡은 상품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역시 수산물 품질 관리에 한창입니다. 검사 대상 어종 중 최대 50% 가까이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추석 선물 세트 역시 굴비 등 주요 어종의 경우에 6월 이전에 사전 비축한 냉동 선물 세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롯데안전센터에서 주요 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했으며 향후 방류 시점에는 검사 횟수를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은 현재 시운전까지 마치고 사실상 최종 방류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번 달 하순에 바다에 흘려보낼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LS전선이 4개월 만에 KT 서브마린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턴키 공급 역량을 갖추게 됐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LS전선이 오늘 KT 서브마린 지분 45.69%를 확보해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매수 청구권 계약을 통해 경영권 지분을 잠정 확보한 지 4개월 만에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날 LS전선은 해저 전문 시공업체 KT 서브마린의 사명을 LS 마린솔루션으로 변경하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KT 서브마린 인수로 해저 시공 역량을 강화해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시공까지 아우르는 턴키 공급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올 상반기 신성장 동력인 해저 전력 케이블 사업 참여와 자산 효율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 상반기 매출은 265억 원,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8.9%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55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매출 130%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국내 해상풍력단지 건설 확대와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른 서해안 송정망 구축 사업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LS전선은 유럽 북해 해상풍력단지를 잇는 2조 원대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을 수주하는 등 해저 사업에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주한 대규모 해저 사업 규모는 유럽을 포함해 3조 원대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불경기에도 주요 제약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제약사에서 개발한 자체 신약들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차세대 캐시카우를 개발하기 위해 제약사들의 R&D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상반기 주요 제약사 실적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5% 상승한 9,388억 원, 영업이익은 115.8% 상승한 4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처방의약품 사업이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보와 당뇨 치료제 자디앙의 매출이 늘었고 폐암 신약 렉라자 매출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뛴 것입니다. 대용제약과 한미약품도 올해 상반기에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용제약은 상반기 매출이 5.9%, 영업이익이 11.3% 성장했으며 한미약품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0.3%, 28.6% 상승했습니다. 이들 모두 자사의 신약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대용제약은 팩스클로와 엠블로, 나보타 등 3대 신약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팩스클로와 엠블로 등 신약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미약품의 경우 로수젯과 아모잘탄 패밀리 등 개량 복합 신약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은 국내 복합 신약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혈압 치료제 아모잘탄 패밀리도 2018년부터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약들이 본격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함에 따라 새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투자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연구개발비가 18.7% 늘었으며 대용제약은 6.8%, 유한양행은 4% 증가했습니다. 제약사의 R&D, 생산시설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실적도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확대, 나아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미약품은 연구 인력을 46명 신규 채용하는 등 인력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석 달 만에 인하됐는데요. 그래서인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금리 전망은 여전히 매파적이고 오히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담대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7월 코픽스가 나왔는데 오늘 반영이 됐죠? 네, 오늘자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05에서 0.38%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새 하단과 상단이 각각 0.03%포인트, 0.02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어제 발표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반영된 영향인데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9%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이번 코픽스 하락은 지난달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소폭 하락한 영향입니다. 지난 6월 은행들 간 수신 확보 경쟁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게 소폭이라도 줄어든 게 차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희소식일 텐데 앞으로도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기대와 달리 크게 하락 압력은 없어 보입니다. 당장 7%대 진입은 멈췄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최근 시장금리 상황을 보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5월 이후 3.8%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간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258%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도 변수인데요. 연내로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4분기 초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짙은데 더 큰 문제가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현재 금융당국은 주담대 이 50년 만기 상품들이 부채 상승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들을 출시했는데요. 당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의 주 원인으로 이 50년 만기 주담대 등을 지목했습니다.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이자 총액은 늘지만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DSR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50년 주담대를 출시한 시중은행 4곳의 취급액은 1조 2,3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50년 만기 상품이 주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초에 50년 주담대 도입 취지는 고금리 시기에 원리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고 실제 수십 년간 상환하는 차주들이 드물다는 시각입니다. 주담대 차주들의 평균 상환 기간은 7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국도 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서 계속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만간 주담대를 향한 카드를 좀 꺼내들 것 같습니다. 네, 당국에서도 이 가계빚이 순식간에 불어나자 부랴부랴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68조 원으로 전달보다 6조 원 늘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새 전체 가계대출의 증가폭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은행 창구에 연령 제한을 묻는 고객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이 확실하게 고삐를 조이기 전 지금이라도 50년 주담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책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4050 세대들을 향한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김수빈 기자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가 내일 더 뉴 소렌토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갑니다. 3년 만에 신차 수준의 변화를 줬는데요. 어제 공식 출시한 신형 산타페보다 40만 원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다부진 디자인, 전면부엔 라디에이터 그릴과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주간 주행 등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습니다. 볼륨감 있는 후드와 범퍼, 스키드 플레이터가 어우러지며 강인한 SUV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아가 오늘 공개한 중형 SUV 소렌토 상품성 개선 모델. 외장 디자인의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미래적이고 대담해 보이는 외장 디자인과 디테일에서도 세련되고 섬세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실내는 수평적인 조형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12.3인치 크기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기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 다양한 정보를 통일감 있게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 편의 사양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매년 국내에서 6만 대 이상 팔리며 3년 연속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켜왔습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3만 6천 대 이상 판매되며 중형 SUV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소렌토 상품성 개선 모델은 2.5 가솔린 터보와 2.2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등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신형 산타페와 달리 디젤 모델도 판매되는 겁니다. 2.5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더 뉴 소렌토 가격은 3,506만 원부터 책정됐습니다. 신형 산타페가 3,546만 원부터 가격이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40만 원 저렴합니다. 기아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춘 소렌토 출시를 통해 중형 SUV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지난 5월 말 전남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이런 가운데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대한민국 우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 최남단 해안도로를 따라 내나로도를 거쳐 외나로도로 넘어가는 곳의 나로우주센터. 순수 독자 기술의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7km 남짓 떨어진 동래면 일대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주 항공산업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2만 평 규모의 국가 산단으로 지정돼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유발 4조 9천억 원, 고용 유발 2만여 명 등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주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간 고속도로와 KTX 고흥 녹동역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국가 산단이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사람들이 집중 여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광 상품화된다면은 고흥의 판도는 완전히 관광의 판도가 달라질 거다. 고흥의 관광 판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관광 판도가 달라진다. 저는 여기에 전국 유일의 도심 항공교통 즉 UAM 실증 지역 이점을 살려 2026년 UAM 기체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실제 누비는 관광형 시범사업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중심 도시 고흥은 곧 관광 활성화로 직결됩니다. 우주산업시설 견학, 교육, 체험시설 등을 두루 갖추고 5개 권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와 유사하게 콘텐츠를 구성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구축해서 고흥의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도록 해 2천억 원 규모의 휴양빌리지, 5천억 원 규모의 해양예술랜드 조성과 함께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27월 골프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드론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는 고흥만이 갖고 있는 3대 테마를 권역별로 배치해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백미는 영남면 남열리 태양의 섬입니다. 개발 잠재력이 뛰어난 곳으로 판단해 해양예술랜드와 연계한 관광권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6만 명의 고흥군만이 간직한 우주항공 최첨단 테마와 생태 친환경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세계적 미래산업과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내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지침과 이행 방안을 각각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식 문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3국은 이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협력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합병 완료 후 빠른 시간 안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해 셀트리온 3사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건축 허가 이후 답보 상태였던 부산 롯데타워의 기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롯데 측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세를 탄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최근 미국의 하락장에 2조 원 넘게 베팅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이 글로벌 증시 전망이 낙관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락장을 예측한 것은 다른 이는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한낮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오후에도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부터 남부지방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을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이 32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 속초의 낮 기온 29도, 울진은 27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2도, 부산 31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 잔잔하겠지만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 초반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